야, 아저씨, 여기 담배꽁초 좀 치워줘. 축축한 걸레를 쥔 내 손이 순간 멈췄다. 목소리가 날아온 방향을 쳐다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김필두 병장 저 녀석은 꼭 PX, 이 충성 마트가 제 안방인 것처럼 행동한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허리를 굽혀 녀석이 턱짓으로 가리킨 바닥을 닦았다. 하얀 타일 바닥에 검게 눌어붙은 재가 아니라 녀석이 방금 입구에서 비벼 끈 꽁초였다. 여기는 인천 외곽에 자리한 영사단. 나는 주말마다 이곳에 와서 청소 봉사를 한다. 사람들은 육군 중장까지 지낸 내가 왜 이 나이에 사서 고생이냐고 묻지만 나는 그저 이 군복 입은 아들 녀석들 냄새가 좋아서, 그리고 내 젊은 날을 바친 이곳의 공기가 좋아서 올 뿐이다. 물론 내 신분을 아는 사람은 이 부대에 아무도 없다. 나는 그저 김씨 아저씨, PX 청소부일 뿐이다. 크크크. 내가 꽁초를 집어 쓰레받기에 담자 김 병장 옆에 있던 박세민 일병이 음료수 캔을 일부러 바닥에 쏟아부었다. 끈적한 오렌지 주스가 내 발치까지 튀었다. 어이쿠, 어차피 닦으실 거잖아요. 수고 좀 더 하시겠네. 김 병장이 박 일병의 뒤통수를 장난처럼 후려쳤다. 이 새끼 잘했어 아저씨, 그것도 닦아줘요. 우리가 바쁘거든. 나는 녀석들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스물 남짓한 얼굴. 한창 혈기왕성할 나이다. 하지만 저 눈빛은 군인의 눈이 아니었다. 먹이를 앞에 둔 하이에나의 눈이다. 상대를 얕잡아보고 힘을 과시하며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딱 그 정도의 유치함. 저런 놈들이 꼭 사고를 친다. 내 40년 군 생활의 통계다. 그래, 수고들 한다. 나는 대답 대신 묵묵히 걸레를 빨러 화장실로 향했다. 내 뒤로 녀석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괜찮다. 저런 모욕은 수십 년 전 별을 달기 전에도, 별을 단 후에도 지겹게 겪었다. 진짜 장군은 저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 화장실에서 찬물에 걸레를 비틀어 짜는데 누군가 등 뒤에서 작게 속삭였다. 저 아저씨 돌아보니 이준희 일병이었다. 갓 입대한 지 서너 달 되었을까? 아직 군복보다 교복이 어울릴 법한 앳된 얼굴. 저 녀석은 김 병장 무리와 어울리지 않고 늘 구석에서 조용히 할 일을 하던 녀석이다. 왜 그러나 이거 드십시오. 이 일병이 제 전투복 주머니에서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을 보니 PX 온장고에서 방금 꺼낸 모양이다. 됐네. 나는 아닙니다. 제 김 병장님이 그런 거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원래 좀 여기서 청소해 주셔서 저희가 편한 건데 죄송합니다. 대신 녀석이 꾸벅 고개를 숙였다. 나는 녀석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탁한 PX 조명 아래에서도 녀석의 눈은 맑았다. 그래, 이런 녀석이 하나쯤은 있어야지. 그래야 군대가 돌아간다. 나는 말없이 캔커피를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얼어붙은 손바닥을 녹이는 듯 했다. 고맙네. 내가 커피캔을 막 따려는 순간이었다. 야, 이준희 악마는 꼭 가장 좋은 순간에 나타난다. 김 병장 무리가 과자 봉지를 뜯으며 다시 나타났다. 김 병장의 눈이 나와 이 일병, 그리고 내 손에 들린 커피캔을 차례로 훑었다. 너 지금 뭐하냐? 이 일병의 어깨가 돌처럼 굳었다. 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아니긴 뭐가 아니야. 김 병장이 성큼성큼 다가왔다. 녀석의 얼굴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너 이 새끼 지금 짬도 안 되는 게 저답게 아저씨한테 뇌물이라도 바치냐? 그런 거 아닙니다. 시끄러. 여기가 무슨 내 구멍가게야? PX 물건을 함부로 상납하게
김 병장이 내 손에 들린 커피캔을 거칠게 낚아챘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쾅. 요란한 소리와 함께 캔이 터지고 뜨거운 커피가 이 일병의 전투화와 내 바지가랑이를 적셨다. 바닥은 순식간에 달콤하고 끈적한 커피로 흥건해졌다. 크하. 아저씨 미안해서. 어쩌나 일이 또 늘었네. 박 일병과 최 상병이 배를 잡고 웃었다. 이 일병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주먹만 꽉 쥐고 있었다. 나는 젖은 바지를 내려다봤다. 뜨거운 것보다 더 불쾌한 끈적함이 살갗에 달라붙었다. 선을 넘었다. 저 녀석들은 지금 단순히 청소부를 모욕한 게 아니다. 한 병사의 선의를 짓밟았고 군대의 상징인 PX 물품을 고의로 훼손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 눈빛이 김 병장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녀석의 웃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PX 관리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날카로운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거기 지금 무슨 소리야? 누구야? PX 관리관 오진규 대위였다. 재고 장부를 들고 나온 그의 눈이 흥건한 바닥과 나 그리고 김 병장 무리를 훑었다. 그의 미간이 사납게 구겨졌다. 아, 오 대위님 그게 아니라. 김 병장이 오 대위에게 아부하듯 달려가려던 순간 오 대위의 시선이 나에게 고정되었다. 아저씨 당신 말이야. 지금 장사 방해해? 이게 다 얼마짜린 줄 알아? 나는 내 손에 쥐어진 걸레 자루를 내려다봤다. 40년간 지휘봉을 잡았던 손이다. 이 손이 지금 하얗게 떨리고 있었다. 오진규 대위의 차가운 목소리가 PX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아저씨 지금 장사 방해해? 이게 다 얼마짜린 줄 알아? 내 뒤에 서 있던 이준희 일병의 어깨가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김필두 병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오 대위에게 달려가 경례를 붙였다. 충성. 오 대위님 그게 아니오라. 김 병장이 힐끗 나를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이 아저씨가 갑자기 이준희 일병한테 화를 내시면서 커피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제가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나는 기가 막혀 김 병장을 바라봤다. 저 어린 놈의 혓바닥이 뱀의 혓바닥처럼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아닙니다. 오 대위님, 그게 이 일병이 저도 모르게 반박하려 했지만 김 병장이 매서운 눈으로 녀석을 쏘아붙였다. 이 새끼가 지금 대위님 말씀하시는데 끼어들어? 짬도 안 되는 게. 이 일병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오 대위는 그저 귀찮다는 듯이 이마를 짚었다. 그는 진실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의 눈은 오직 바닥에 흥건한 커피와 그로 인해 어지러워진 자기 사업장에만 꽂혀 있었다. 시끄럽고. 아저씨 똑바로 하시오. 청소하러 온 거지. 물건 부수러 온 거 아니잖아. 그는 턱짓으로 나를 가리켰다. 빨리 치워요. 끈적거리니까. 그리고 이준희 일병? 네. 일병 이준희. 저 커피가 내 월급에서 깐다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이 일병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나는 쥐고 있던 걸레 자루에 힘을 주었다. 병사의 월급 나라가 그 노고를 치하하며 밥과 찻값 하라고 쥐어주는 돈이다. 그 신성한 돈을 저 따위로. 그리고 김 병장 넷. 병장 김필두. 너는 애들 관리 좀 잘해. PX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시정하겠습니다. 김 병장의 얼굴에 승리감에 찬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오 대위는 나를 한 번 더 쯧하고 혀를 차며 노려보더니 장부를 들고 자기 사무실로 획 들어가 버렸다. 상황은 그렇게 끝났다.
진실은 짓밟혔고 거짓이 승리했으며 선의는 처벌받았다. 나는 묵묵히 걸레를 빨아 바닥을 닦았다. 김 병장 무리는 내 머리 위로 과자 부스러기를 일부러 털어내며 낄낄거렸다. 나는 그저 닦았다. 그날 저녁 봉사를 마치고 위병소를 나서기 전이었다. 나는 PX에서 보이지 않는 부대 후미진 곳 세탁실 뒤편으로 향했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웅크린 그림자가 보였다. 이준희 일병이었다. 녀석은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녀석의 전투복 소매가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것이 보였다. 울고 있었다. 이 일병 내 목소리에 녀석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다. 아저씨 여기서 뭐하나 아닙니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녀석의 관물대에서 막 나온 듯한 비누 냄새와 녀석의 볼에 희미하게 남은 흙먼지 자국. 김 병장 무리가 또 녀석을 괴롭힌 것이다. PX에서의 일이 고자질. 미수로 찍혔으니 그 보복은 분명히 더 가혹했을 터. 김 병장이 그런가. 녀석은 대답 대신 고개만 더 깊이 숙였다. 왜 당하고만 있나? 중대장님이나 소원 수리함이라도 소용없습니다. 이 일병이 고개를 저었다. 녀석의 목소리에 짙은 절망이 배어 있었다. 김 병장님은 오 대위님이랑 친합니다. 여기서 말해봐야 저만 힘들어집니다. 아저씨 녀석이 나를 올려다봤다. 그 막던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다. 저한테 말 걸지 마십시오. 저 때문에 아저씨도 힘들어지십니다. 제발 그냥 모른 척 해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의를 부르짖기엔 저 녀석이 짊어져야 할 무게가 너무 컸다. 나는 그저 녀석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주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위병소를 향해 걷는데 해가 지고 있었다.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늙고 힘없는 청소부의 그림자였다. 그때 PX 사무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다. 오 대위와 김 병장이었다. 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웃고 있었다. 그리고 내 눈은 얼어붙었다. 오 대위가 PX 창고에서나 볼 수 있는 고급 면세 담배 한 보루를 김 병장의 품에 안겨주고 있었다. 김 병장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그걸 받았다. 저건 뇌물이다. 단순히 병사와 간부가 친한 수준이 아니었다. 저것은 공모다 PX에서 일어난 소란을 거짓으로 덮어준 대가. 그리고 앞으로도 무언가를 덮어달라는 청탁.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것은 단순한 군기문란이 아니었다. 김필두 병장에게 건네진 담배 한 보루. 그것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40년 군 생활 동안 저런 좀벌레들을 수없이 봐왔다. 부대의 신뢰를 갉아먹고 병사들의 사기를 갉아먹는 그런 부류 오진규 대위. 저자는 단순한 부대 편의점 사장이 아니다. 그는 군수 물자를 다루는 장교다. 다음 주말 나는 평소보다 일찍 PX를 찾았다. 아저씨, 웬일로 이렇게 일찍 오셨소? PX에서 일하는 민간인 아주머니 박 여사였다. 그녀는 이 부대에서만 10년을 넘게 일한 터줏대감이다. 예, 박 여사님 그냥 날이 좋아서 일찍 나왔습니다. 오늘은 저기 창고 청소부터 좀 할까 합니다. 먼지가 너무 많아서 아이고 거길 뭐하러 대충 둬요. 오 대위님도 거기 아무나 들어가는 거 싫어하시는데 먼지가 많으면 물건에도 안 좋지 않습니까? 제가 후딱 치우겠습니다. 나는 박 여사의 만류를 뒤로 하고 창고 문을 열었다. 아니나 다를까 자물쇠는 허술하게 걸려 있었다. 창고 안은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각종 물품이 뒤죽박죽 쌓여 있었다. 하지만 내 눈은 다른 곳을 향했다.
내 군 생활의 절반은 작전과 군수였다. 물건이 어떻게 쌓여 있는지만 봐도 그 부대의 군기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발견했다. 창고 가장 안쪽, 빛이 잘 들지 않는 구석. 그곳에 다른 상자들과는 다르게 비닐랩으로 단단히 포장된 상자들이 따로 쌓여 있었다. 면세주류, 고급 화장품, 소형 전자기기. 나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재고 목록표와 대조하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목록표에 적힌 수량과 실제 수량이 맞지 않았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었다. 주류는 20병 이상, 화장품 세트는 30개가 넘게 비었다. 이 정도면 대담한 게 아니라 미친놈인데.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거친 말이 튀어나왔다. 이건 단순 횡령이 아니다. 조직적으로,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빼돌린 것이다. 저 따로 쌓인 상자들은 장부에는 있지만 실제로는 없는 유령 재고일 터. 혹은 그 반대거나 헛웃음이 나왔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군대가 이런 좀벌레 한 마리 때문에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상자들을 세어보며 사라진 물품들의 규모를 가늠하는데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기분이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오진규 대위였다. 그는 장부를 들고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그 눈은 나를 청소부 아저씨로 보고 있지 않았다. 아, 대위님, 먼지가 너무 많아서 물건들 좀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리? 오 대위가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다. 그의 시선이 내 손에 들린 수첩과 내가 방금 확인하던 유령 재고 상자들을 훑었다. 아저씨는 청소만 하시면 됩니다. 물건은 제가 관리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왕 하는 거. 누가 아저씨더러 이왕 하랬습니까?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여기는 군사시설이고 이 물건들은 전부 군수품입니다. 민간인이 함부로 만지고 세어보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아저씨. 오 대위가 내 어깨를 툭 쳤다. 청소 봉사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 귓가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다. 그의 입에서 역겨운 담배 냄새가 확 풍겼다.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누구한테 뭐 지시라도 받고 오셨어요? 누구 끈이라도 잡고 오신 겁니까? 그의 눈이 번뜩였다. 나를 감시하러 온 사람이냐? 그는 지금 그렇게 묻고 있었다. 자신의 비리가 찔렸던 것이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내 침묵이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 모양이었다. 당장 나가시죠. 그리고 다시는 이 창고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한 번만 더 내 물건에 손 떼면 그땐 자원봉사고 뭐고 군사보안법 위반으로 헌병대에 넘겨버릴 테니까.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오진규 대위의 협박. 그것은 내게 확신을 주었다. 저자는 잡아야 할 덩어리다. 하지만 동시에 나 역시 저들에게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그날 이후 PX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김필두 병장과 그 무리들은 나를 노골적으로 감시했다. 내가 걸레질을 하는 동선 하나하나를 쫓아다녔다. 아저씨, 거긴 아까 닦았잖아요. 아저씨, 지금 뭐 주우셨습니까? 주머니에 뭐 넣으신 거 아니에요? 그들은 더 이상 나를 모욕하지 않았다. 대신 나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했다. 오 대위가 녀석들에게 지시한 것이 분명했다. 저 늙은이를 감시해라. 모든 꼬투리를 잡아내라. 나는 묵묵히 내 일만 했다. 하지만 동시에 나 역시 덫을 놓기 시작했다. 나는 일부러 김 병장 무리가 보는 앞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무언가를 적는 척했다. PX 사무실 앞을 일부러 천천히 지나가며 오 대위가 통화하는 내용을 듣는 신용을 했다.
불안에 떠는 쥐는 반드시 실수를 하게 마련이다. 이준희 일병은 그런 나를 멀리서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볼 뿐 차마 다가오지 못했다. 내가 녀석에게 다가가려 하면 김 병장이 귀신같이 나타나 녀석을 데려갔다. 야, 이준희. 너 지금 저 닭개랑 뭐 하려고? 너도 한패냐? 녀석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리고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그 주 주말 PX에 도착하자마자 박 여사가 나를 붙잡고 호들갑을 떨었다. 아이고, 김씨. 오늘 큰일 났어. 사단장님이 불시에 부대 순찰 도신대. 그것도 오후에 여기 PX를 꼭 들르신다네. 사단장 그래 현 영사단장. 강민철 소장. 내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15년 전 내가 군단장일 때 내 밑에서 대대장으로 펄펄 날아다니던 강 대대장. 그 녀석이 벌써 별을 2개나 달고 사단장이 되었구나. 오진규 대위의 얼굴은 그야말로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는 아침부터 창고와 사무실을 들락날락하며 서류를 파쇄하고 컴퓨터에 무언가를 미친 듯이 입력했다. 오늘이다 사단장이 온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 오 대위는 자신의 비리가 터질까봐 전전긍긍할 것이고 그 불안감은 반드시 최악의 수를 2개 만들 것이다. 김병장, 박일병, 너희들 이리 와봐. 오 대위가 다급하게 녀석들을 사무실로 불렀다. 문이 닫혔지만 그들의 격앙된 목소리는 틈새로 새어나왔다. 오늘이 기회다 알지. 저 늙은이 처리해야 돼. 확실하게 대위님, 하지만 닥쳐.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너희도 공범이야 잊었어? 나는 모른 척 매장 앞바닥만 열심히 닦았다. 내 심장이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올 것이 왔다. 오후 2시 약속된 사단장에 방문 시간 1시간을 앞두고 나는 내 일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직원 탈의실로 향했다. PX 구석에 마련된 작은 공간, 내 개인 사물함이 있는 곳이었다. 나는 일부러 오 대위와 김 병장이 볼 수 있도록 천천히 걸어갔다. 녀석들의 시선이 내 등에 모처럼 박혔다. 사물함을 열었다. 그리고 내 낡은 점퍼를 꺼내기 위해 손을 넣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과 비닐의 감촉이 느껴졌다. 내 점퍼 속에 들어있어서는 안 될 물건이었다. 나는 그것을 천천히 꺼냈다. 고급 면세 양주 1병. 그리고 현금 다발이었다. 좋기 100만 원은 되어 보이는 5만 원권 묶음. 이것이 오진규 대위가 준비한 최악의 수였다. 나를 절도범으로 몰아 사단장이 오기 직전에 헌병대에 넘기려는 속셈.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나를 제물로 바칠 생각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 돈다발과 양주를 들고 가만히 서 있었다. 바로 그때 탈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잡았다. 이 도둑놈의 새끼. 오진규 대위가 헌병대 완장을 찬 간부 2명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김필두 병장과 박세민 일병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서 있었다. 오 대위님, 저놈 맞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저 아저씨가 아까 창고에서 저 양주랑 돈다발 훔쳐서 자기 사물함에 넣는 거 똑똑히 봤습니다. 김 병장이 손가락질하며 외쳤다. 헌병 간부가 나에게 다가왔다. 김씨 맞으십니까? 육군 중앙수사단 소속입니다. 지금 즉시 물품 절도 및 횡령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변명할 기회는 없습니다. 내가 헌병의 말을 끊었다. 오 대위의 얼굴에 완벽한 승리의 미소가 떠올랐다. 나는 내 손에 들린 양주와 돈다발을 헌병에게 건네지 않고 오히려 내 품 안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리고 헌병의 귀에
오직 그들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수고 많네. 그런데 자네들 사단장한테는 보고했나? 예비역 육군 중장 김진우를 체포한다고. 수고 많네. 그런데 자네들 사단장한테는 보고했나? 예비역 육군 중장 김진우를 체포한다고. 내 목소리는 속삭임이었지만 그 좁은 탈의실 안에서는 천둥처럼 울렸다. 헌병 간부의 눈이 지진이라도 만난 듯 흔들렸다. 그의 동공이 커졌다가 바늘처럼 작아졌다. 나는 40년을 군에서 보냈다. 나는 안다. 저 눈은 지금 미친 노인의 헛소리를 들은 눈이 아니다. 저 눈은 만약 저 말이 사실이라면이라는 군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악의 공포와 마주한 눈이다. 그는 나를, 내 점퍼 속에 숨겨진 돈다발을, 그리고 내 눈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훈련받은 헌병이다. 그는 사람을 본다. 그는 지금 내 눈에서 도둑의 비굴함이 아니라 산을 옮기던 지휘관의 서늘함을 읽고 있었다. 그 얼어붙은 찰나의 정적을 깬 것은 오진규 대위의 조급한 고함이었다. 뭐 하는 거야, 박 대위. 당장 안 잡아놓고. 헌병 간부 박 대위라고 불린 자가 움찔했다. 그러나 그는 내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는 지금 본능적으로 이 상황이 잘못되었음을, 아주 단단히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는 내게 수갑을 채우는 대신 손을 들어 오 대위를 막아섰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기다려. 뭘 기다려? 증거가, 증인이 여기 다 있는데. 오 대위가 내 손에 들린 돈다발과 양주를 손가락질했다. 그의 뒤에 서 있던 김필두 병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거들었다. 맞습니다. 저 늙은이가 미쳤나? 어디서 약을 팔아? 자기가 뭐? 중장? 김 병장이 비웃음을 터뜨리며 내게 한 걸음 다가오려 했다. 내가 감히. 박 대위가 김 병장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거칠게 밀어냈다. 김 병장이 억소리를 내며 뒤로 물러났다. 박 대위의 얼굴은 이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김 병장이나 오 대위 같은 존벌레가 아니었다. 그는 진짜 군인이었다. 그는 만약이라는 1%의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거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다. 김 병장, 지금부터 입 닥치고 있는다. 내 허락 없이는 숨도 크게 쉬지 마. 아니, 박 대위님. 지금 닥치라고 했다. 박 대위의 고함에 김 병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오 대위 역시 이 예상치 못한 전개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박 대위,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저놈은 그냥 민간인 도둑이야. 내가 이 PX 관리관이야. 내가 명령. 오 대위님. 박 대위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오 대위를 바라봤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헌병의 수사 지휘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관리관이신 건 알겠지만 수사에 명령하실 권한은 없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예비역 육군 중장의 성함을 사칭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현행범 체포 요건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박 대위는 다시 나를 바라봤다. 그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것이 사실일 경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저녁으로 끝나지 않을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그제야 내 품에 들고 있던 돈다발과 양주를 헌병대 부사관의 손에 천천히 넘겨주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동작이었다. 좋네. 그럼 확인해보게. 내 담담한 한마디에 오 대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는 깨달은 것이다. 내가 지금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을 기다려왔다는 것을. 이 미친 영감탱이가. 오 대위가 이성을 잃고
내게 달려들려던 순간이었다. 기다리십시오. 오대위님. 탈의실 입구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곳에는 이준희 일병이 서 있었다. 녀석은 공포로 온몸을 떨고 있으면서도 필사적으로 입을 열고 있었다. 그거 아닙니다. 저 아저씨는 도둑이 아닙니다. 뭐야, 저 새끼는 또. 김 병장이 이 일병을 잡아채려 했지만 헌병 부사관이 그 앞을 막아섰다. 오대위님이 김 병장님이랑 저 아저씨 꼬투리 잡으라고. 저 아저씨 감시하라고. 저 새끼가 미쳤나? 이준희, 너 지금 무슨 개소리야? 김 병장이 눈알이 뒤집혀 소리쳤다.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서 사단장님 오시기 전에 저 아저씨 처리해야 한다고. 이준희 일병의 용기. 나는 저 어린 병사의 외침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저 녀석은 자신의 군 생활이 끝장날 것을 각오하고 지금 진실을 외치고 있었다. 저것이 군인이다. 오진규나 김필두가 아니라 바로 저 이준희가 진짜 군인이다. 저 새끼가 지금 탈영하려는 놈이 하는 말을 믿으십니까? 오대위가 마지막 발악을 했다. 저 이준희 일병 평소에도 관심병사였고 지금 저 아저씨랑 짜고 부대 물품 훔치려던 공범입니다. 둘 다 잡아 넣으십시오. 박대위. 닥쳐. 박대위가 자신의 무전기를 꺼내들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령부 아니 본부 직통이다. 지금 당장 민간인 신원 조회 요청한다. 이름 김진. 우생년 확인 안 됨 특이사항. 예비역 육군 중장 4층. 아니 주장 반복한다. 예비역 육군 중장 김진우. 1급 비상 조회다. 1분 내로 회신 바란다. 탈의실 안의 공기가 멈췄다. 오대위는 숨을 헐떡였고 김 병장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이었다. 그리고 정확히 30초 뒤 박대위의 무전기에서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거의 비명에 가까운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대위, 너 지금 어디야? 너 지금 누구랑? 무전기 너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회신이다. 코드 알파. 그분 맞다. 육군 작전사령관. 철컥 박대위가 무전기를 떨어뜨렸다. 그의 얼굴에는 피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의 무릎이 바닥을 향해 꺾이기 시작했다. 충충성. 바로 그때였다. PX 밖에서 요란한 차량 제동 소리와 함께 위병소 근무자의 날카로운 경내 구호가 PX 전체를 뒤흔들었다. 전방에 대하여 차렷, 경내, 충, 성. 사단장이 도착한 것이다. 사단장의 도착을 알리는 우렁찬 경내 소리. 그것은 좁아터진 탈의실 안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드는 신호탄이었다. 무릎을 꿇으려던 박대위는 차마 꿇지도 서 있지도 못한 어정쩡한 자세로 얼어붙었다. 오진규 대위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회색빛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그는 육군 작전사령관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들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장교인 그가 모를 리 없었다. 뭐 하는 거야 전부. 오대위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사단장님 오셨잖아. 빨리 저 영감 아니 저분. 그는 말을 맺지 못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그의 머릿속이 완전히 멈춰버린 것이다. 모두 하던 일 그대로 멈춘다. 박대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는 헌병으로서의 본능을 되찾았다. 이 사안 지금 이 시간부로
사단장님께 직접 보고한다. 여기 있는 전원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 그가 부사관에게 턱짓했다. 자네는 문 앞을 막아. 아무도 못 들어오게. 아니, 아무도 못 나가게. 나는 묵묵히 서 있었다. 내 낡은 청소부 점퍼는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내 손에는 아까의 소동으로 묻은 끈적한 양주가 묻어 있었다. 참으로 볼품없는 행색이었다. 끼익 PX 정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구둣발 소리 한두 명이 아니었다. 절도 있고 망설임 없는 군화 소리가 타일 바닥을 울리며 점점 가까워졌다. 대체 이게 무슨 소란인가? 낯익지만 15년의 세월만큼 더 굵어진 목소리 탈의실 입구를 막아선 헌병 부사관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충성. 사단장님. 여기는 비켜. 차가운 명령. 헌병 부사관이 황급히 옆으로 비켜섰다. 그리고 그가 나타났다. 별 2개 번쩍이는 소장 계급장이 그의 어깨 위에서 빛나고 있었다. 15년 전 내 앞에서 작전 브리핑을 하며 열변을 토하던 그 젊은 대대장 강민철. 그는 이제 주름과 위엄을 동시에 갖춘 영사단의 사단장이 되어 내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이 탈의실 안이 풍경을 천천히 훑었다.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기 직전인 오진규 대위 사태 파악이 안 돼. 어리둥절한 김필두 병장. 공포와 희망이 뒤섞인 눈으로 이쪽을 바라보는 이준희 일병. 그리고 굳은 얼굴로 경례 자세를 취하려다 만 헌병 박 대위. 마지막으로 그의 시선이 나에게 땀에 절어 먼지를 뒤집어 쓴 늙은 청소부에게 멈췄다. 시간이 멈췄다. 강민철 소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나를 빤히 쳐다봤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의심이 혼란으로, 혼란이 경악으로 변해가는 전 과정을 나는 똑똑히 지켜봤다. 그는 나를 알아보고 있었다. 15년의 세월과 이 누더기 같은 옷도 그의 기억 속에 박힌 내 모습을 가리지 못한 것이다. 사단장님. 오진규 대위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듯 기어나오는 목소리로 외쳤다. 송구합니다. 지금 부대 내에 민간인 절도범이. 오 대위의 그 말이 강 소장의 마지막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버렸다. 절도범 그 단어가 방아쇠였다. 강민철 소장은 오 대위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오직 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턱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맹수 같던 대대장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길 잃은 아이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앞으로 걸어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PX. 매장 안의 모든 공기가 우리 두 사람 사이로 빨려 들어와 압축되는 듯 했다. 뒤따라온 참모들과 부관들은 숨도 쉬지 못했다. 사단장이 지금 웬 늙은 청소부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강 소장이 내 한 걸음 앞에서 멈춰 섰다. 그는 자신의 별 2개가 달린 어깨와 내 먼지 쌓인 어깨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는 그의 손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의 관자놀이를 향해 올라갔다. 그의 군화 뒷굽이 딱 하고 부딪히는 소리. 그것은 내가 40년 군 생활 동안 들었던 그 어떤 경례 소리보다도 절도 있고 또한 절박하게 들렸다. 각하. 그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확인이었다. 육군 예비역 중장 김진우 각하께 대하여. 경례. 강민철 소장의 목소리가 탈의실을 넘어 PX 전체에 울려 퍼졌다. 충성. 오진규 대위의 눈이 뒤집혔다. 김필두 병장의 턱이 바닥에 떨어질 듯 벌어졌다. 이준희 일병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강민철 소장은 경례를 붙인 채 그 자세 그대로 굳어 있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었다.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는 말없이 손을 들어 녀석의 팔을 아니 강 소장의 팔을 지그시 잡았다. 오랜만이군. 강 장군 내 한마디에 오진규 대위가 그 자리에 털썩하고 주저앉았다. 손 내리게. 강 장군. 나는 녀석의 굳은 팔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러나 강민철 소장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는 마치 내가 유령이라도 되는 듯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경례 자세를 풀지 않았다. 각하. 명령이시기 전에는 내릴 수 없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그의 목소리가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으로 뒤엉켜 떨려 나왔다. 좋네. 그럼 명령이다. 손 내려. 내 나지막한 명령에 강 소장은 비로소 로봇처럼 팔을 내렸다. 그러나 그의 두 눈은 여전히 나에게 고정된 채 이 상황을 이해하려는 듯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나를, 내 남루한 옷을, 그리고 바닥에 나뒹굴던 돈다발과 양주를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이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오진규 대위에게 향했다. 강 소장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폭풍 전의 고요함. 내가 기억하는 15년 전 가장 치열했던 전장에서 적의 포화를 뚫고 명령을 내리던 그 강 대대장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오진규 대위. 희 오 대위는 대답 대신 이새로 바람 빠지는 소리만 낼 뿐이었다. 내가 계급과 성명을 물었다. 강 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넷. 내 대위. 오. 진. 규. 오 대위가 이가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간신히 대답했다. 좋다. 오 대위 지금부터 상황을 설명해라. 강 소장이 말을 이었다. 내가 방금 민간인 절도범이라고 했던가. 그것이 사단장님. 저는 그 절도범이, 내가 말한 그 절도범이 강 소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오 대위의 턱 밑까지 다가갔다. 이분이신가? 강 소장이 나를 가리켰다. 이분이 한때 이 나라의 모든 작전을 지휘하셨던 육군 작전 사령관이셨고 내 청춘의 모든 것을 바쳐 모셨던 나의 군단장님이셨던 김진우 중장님이 내깟 놈의 PX에서 양주 한 병과 돈 100만 원을 훔친 도둑이란 말인가. 쾅. 강 소장의 주먹이 탈의실 철제 사물함을 내리쳤다. 사물함이 종이장처럼 찌그러졌다. 아닙니다. 몰랐습니다. 사단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오 대위가 바닥을 기며 강 소장의 군화에 매달리려 했다. 몰랐다고. 강 소장이 역겹다는 듯 군화를 빼냈다. 그래 몰랐겠지. 그가 차갑게 말했다. 이분의 신분을 몰랐겠지. 하지만 강 소장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폭발했다. 사람이 제복을 입은 군인이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민간인에게, 그것도 묵묵히 봉사하는 어르신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고 영감탱이라고 모욕하는 것이, 그것이 몰랐다는 말로 용서가 되는 행동인가. 나는 가만히 지켜봤다. 강 장군 녀석은 여전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 성격. 헌병 박 대위. 넷. 대위 박. 자네는 알고 있었나? 아닙니다. 저도 방금 무전으로 신원 조회를. 그럼 왜 주저했나? 오 대위의 명령대로 체포하지 않고. 박 대위가 나를 한번 힐끗 보더니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다.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눈빛. 저 어르신의, 아니 각하의 눈빛은 범죄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시험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감히 제가 판단할 수 없는 됐다. 강 소장이 박 대위의 말을 끊었다.
그는 헌병으로서의 직감을 높이 산 듯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방금 전 이 모든 진실을 외쳤던 이준희 일병에게 향했다. 자네는 이준희 일병인가? 네. 일병. 이준희. 이 일병은 울음이 터진 채로도 군인의 본분을 잊지 않고 관등 성명을 외쳤다. 자네가 아까 저 오대위와 김병장이 공모했다고 했나? 네. 그렇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저는 이 일병은 그동안 당했던 모든 서러움과 김 병장과 오 대위가 저질렀던 모든 만행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커피를 쏟아부었던 일, 자신에게 그 값을 물게 했던 일, 그리고 오늘 사단장님이 오시기 전에 나를 처리해야 한다고 모의하던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둑이 무너지고 있었다. 오진규 대위가 쌓아올린 거짓과 비리의 둑이 이준희라는 작은 병사의 용기 있는 외침과 강민철이라는 거대한 별의 분노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하, 거짓말입니다. 그때 사태 파악이 안 되던 김필두 병장이 뒤늦게 끼어들었다. 그는 아직도 이 상황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듯 했다. 사단장님. 저 새끼, 저 이준이 저거 관심병사입니다. 저놈이 저 늙은이랑 짜고. 닥쳐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강 소장의 참모 중 한 명인 인사참모 대령가 견디지 못하고 소리쳤다. 내 놈 눈에는 지금 저분이 저 세월을 정통으로 맞으신 중장 계급장이 보이지 않는가. 중장? 김필두 병장의 눈이 그제야 초점을 잃었다. 그는 나를, 강 소장을, 그리고 찌그러진 사물함을 번갈아 보다가 푸후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에이, 거짓말, 무슨 중장이 청소를. 왜 녀석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천천히 녀석에게 다가갔다. 김필두 병장, 나에게 담배꽁초를 치우라던 녀석. 김 병장, 나는 중장이기 이전의 사람이다. 나는 내 손에 아직 묻어있는 끈적한 커피 자국을 녀석의 눈앞에 내밀었다. 그리고 너는 군인이기 이전의 사람이 되어야 했다. 김필두 병장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그 자리에 오줌을 지리며 주저앉았다. 강민철 소장이 조용히, 그러나 PX 전체가 울리도록 명령했다. 헌병은 뭘 하나? 넷. 박 대위가 정신을 차리고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현시간부로 오진규 대위, 김필두 병장을 직권 남용, 상관 모욕 무고, 그리고 군수품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아닙니다. 사단장님, 까카, 살려주십시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오진규 대위의 비명이 PX를 가득 메웠다. 그러나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 차가운 헌병의 수갑이었다. 아닙니다. 사단장님, 까카, 살려주십시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오진규 대위의 비명 소리는 처절했다. 그것은 결백의 외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벼랑 끝에 몰린 쥐의 마지막 단말마였다. 차가운 수갑이 오 대위의 손목에 철컥하고 채워졌다. 김필두 병장은 이미 넋이 나간 상태였다. 그는 자신이 오줌을 지렸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듯 헌병 부사관이 일으켜 세우는 대로 질질 끌려 일어섰다. 강민철 소장, 아니 강 장군은 그 처참한 광경을 경멸 어린 눈으로 지켜봤다. 박대위 넷, 대위 박성훈, 여기서 끝이 아닐 거다. 강 장군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하게 울렸다. 저자가 민간인, 절도범이라는 무리수를 둔 이유, 저자가 저 어린 병사 김 병장과 결탁한 이유, 단순히 청소 봉사자가 귀찮아서가 아닐 게다.
강 장군은 나를 돌아봤다. 그의 눈은 각하, 제 말이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었다. 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창고,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창고를 확인하게. 오대위.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던 오진규를 지그시 내려다봤다. 그는 내 목소리에 경기를 일으키듯 몸을 떨었다. 자네가 나에게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협박했던 그 창고 말일세. 강 장군의 눈이 번뜩였다. 헌병은 뭘 하나? 당장 PX 창고와 오 대위의 사무실을 확보한다. 그 안에 모든 장부, 컴퓨터, 서류, 먼지 한 톨까지 전부 확보해. 충성. 박 대위와 헌병들이 기민하게 움직였다. 오진규 대위는 안 돼. 거기는 하고 중얼거렸지만 헌병의 손에 입이 막혀 더 이상 소리를 내지 못했다. 강 장군은 자신의 참모장 대령을 불렀다. 참모장 넷, 사단장님 즉시 헌병대와 감찰 참모실 주관하에 특별합동수사본부를 꾸린다. 사단장 직권이다. 그리고 오늘 PX에서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해 이 자리에 있는 전원에게 특급 보안 함구령을 내린다. 이 일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외부로 새어나갈 시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PX 안은 순식간에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었다. 나는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아까 내가 앉으려다 말았던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천천히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늙은 몸이 그제야 피로를 호소했다. 땀으로 축축한 청소복이 몸에 감겨 불쾌했다. 강 장군이 그런 내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자신의 뒤에 선 부관에게 턱짓했다. 당장 사단 의무대에서 가장 깨끗한 담요와 따뜻한 물을 가져와. 아니다. 그는 자신의 전투복 상의를 벗으려 했다. 손 치워, 강 장군. 내가 그의 손을 제지했다. 각하하지만 됐네. 지금은 자네가 사단장으로서 지휘해야 할 시간이야. 나에게 신경 쓸 때가 아니네. 저 썩은 뿌리를 완전히 도려낼 생각만 하게. 내 말에 강 장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자신의 옷을 다시 여몄다. 그때 탈의실 구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이준희 일병이었다. 녀석은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공포와 안도가 뒤섞인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고 있었다. 나는 녀석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이 일병 각하 녀석은 나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 허둥댔다. 나는 녀석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직 앳된 가느다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고맙네. 자네의 용기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꼼짝없이 도둑 누명을 쓰고 헌병대에 끌려갔을 게야. 아닙니다. 저는 아니다. 자네는 김 병장의 협박과 오 대위의 권력 앞에서도 진실을 외쳤네. 그것이 자네가 가진 가장 강한 무기야. 잊지 말게. 이 일병은 내 말에 참았던 울음을 와하고 터뜨렸다.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서름과 공포가 그 눈물에 실려 나오는 듯 했다. 강 장군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이 일병을 향해 이례적일 만큼 따뜻했다. 바로 그때 창고를 수색하러 갔던 박 대위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와 강 장군에게 경례를 붙였다. 사단장님, 찾았습니다. 뭘 찾았나? 오 대위의 검은 장부를 찾았습니다. 사무실 책상 및 비밀 금고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박 대위의 손에는 두꺼운 장부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런데 사단장님, 이것은 박 대위는 침을 꿀꺽 삼켰다. 이것은 오진규 대위 한 명의
소행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 장군의 미간이 구겨졌다. 무슨 뜻인가 장부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외부로 나간 물품 목록과 입금 내역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이 장부 작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3년 전 전임 PX 관리관 시절부터 이어져 온 장부입니다. 순간 PX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이것은 한 마리 좀벌레의 소행이 아니었다. 이것은 오랫동안 이 부대의 살을 파먹어온 거대한 암덩어리였다. 3년 그 숫자는 강민철 소장의 뺨을 후려친 것처럼 강렬했다. 그가 이 영사단 사단장으로 부임한 것은 이제 겨우 6개월 전이었다. 3년이라고. 강 장군은 박 대위의 손에서 그 검은 장부를 빼앗다시피 가져갔다. 그는 장부를 넘기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장부에는 빼돌린 군수품의 목록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간 민간업자들의 상호명, 그리고 돈이 오간 차명 계좌, 번호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것은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니었다. 이것은 부대 안팎이 결탁한 거대한 범죄 조직이었다. 강 장군의 입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다.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 눈에는 분노가 아니라 처절한 자괴감이 담겨 있었다. 각하 저는 이런 줄도 모르고. 강 장군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지금은 자책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수술을 할 때다. 나는 헌병들에게 끌려가던 오진규 대위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저자의 입을 열게. 지금 당장 저자가 이 모든 것을 혼자 계획했을 리가 없네. 저자의 윗선과 바깥을 동시에 쳐야 해. 내 말에 강 장군은 정신을 차렸다. 그는 헌병 박 대위에게 명령했다. 박 대위, 오진규 대위와 김필두 병장, 박세민 일병을 즉각 분리 신문한다. 특히 오진규는 내가 직접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참모장. 네. 지금 즉시 육군 중앙수사단과 기무안이 방첩 사령부에 공조를 요청하게. 이 장부에 적힌 민간업자들과 차명 계좌. 지금 당장 압수수색 및 동결 조치해야 한다. 하지만 사단장님, 그 정도 규모라면 군단장님, 아니 총장님께 내가 책임진다. 강 장군이 소리쳤다. 이 영사단은 내 구역이다. 내 구역에서 암덩어리가 자라는 것을 몰랐던 죄, 내가 지겠다 하지만 그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것 또한 내가 한다. 당장 실행해. 그의 명령에 부대가 거대한 기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래. 저래야 내 부하지, 저래야 강민철이지. 나는 아까 이준희 일병이 억울함을 토로하며 눈물을 쏟아냈던 PX 구석 세탁실 뒤편으로 천천히 걸어나갔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병영을 물들이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각하 강 장군이 어느새 내 뒤에 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분노로 얼룩져 있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는 경례도 생략한 채 담담히 입을 열었다. 오진규가 전부 불었습니다. 전임 관리관부터 시작된 일이 맞았습니다. 그들은 부대 근처 민간 유통업자와 짜고 면세 물품을 빼돌려 시중에 유통시켰습니다. 그 규모는 지난 3년간 저희가 파악한 것만 최소 10억 원에 달합니다. 나는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다. 10억 병사들의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할 돈이었다. 김필두 병장은 그 대가로 오 대위에게 정기적으로 담배와 주류를 상납받았고 외박 및 휴가 조작까지 약속받았습니다. 이준희 일병을 괴롭힌 것도 오 대위의 비리를 눈치챌까봐 미리 싹을 자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나에게 누명을 씌운 것은 제가 부임한 이후 감찰 활동이 강화되자 위기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각하께서 봉사라는 명목으로 매주 PX에 나타나 창고까지 뒤지시니 저들은 각하를 본부에서 보낸 감찰관이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도둑으로 몰아 쫓아내려 했던 것이 오늘 일이었습니다. 사단장인 제가 방문하는 날 제 앞에서 절도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자신의 결백과 유능함을 동시에 증명하려 했던 것이지요. 참으로 어리석고도 사악한 계획이었다. 오진규 대위와 전임 관리관 그리고 김필 두 병장을 비롯한 가담자 전원 즉시 구속 수사 명령 내렸습니다. 관련된 민간업자들도 방금 중수단에서 전원 체포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잘했네, 내가 짧게 말했다. 수술은 아주 잘 끝났어. 강 장군 아닙니다. 강 장군이 고개를 숙였다. 저는 각하께 그리고 이 부대전 장병들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제 눈이 멀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고개 들게 나는 그의 어깨를 잡았다. 지도자의 눈이 먼 것이 죄가 아닐세. 눈이 먼 것을 알고도 그것을 바로잡지 않는 것이 죄일세. 자네는 오늘 자네의 의무를 다했네. 나는 멀리 연병장을 바라봤다. 저녁 점호를 준비하는 병사들의 함성이 들려왔다 하지만 강 장군 수술은 끝났지만 재발 방지책이 필요해. 이 사실을, 이 부끄러운 진실을 병사들에게 알려야 하네. 강 장군의 눈이 커졌다. 각하. 하지만 부대 사기가 썩은 고름을 덮어둔다고 사기가 오르나? 아니, 병사들은 알아야 하네. 자신들의 등을 쳐먹던 간부들이 어떻게 처벌받았는지, 그리고 진실을 외친 병사가 어떻게 보상받았는지. 나는 이준희 일병이 서 있던 방향을 바라봤다. 그래야 저 이준희 일병 같은 아이들이 다시는 절망 속에 숨어 울지 않게 될 걸세. 그것이 자네가 이 사단을 위해 해야 할 마지막 처방일세. 강 장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붉게 타들어가는 노을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결심한 듯 했다. 알겠습니다, 각하. 그가 돌아서며 참모에게 명령했다. 전 부대에 전파한다. 내일 아침 6시 전 사단 장병 단 한 명의 여뢰도 없이 연병장에 집합시킨다. 다음 날 새벽 6시 인천 영사단의 거대한 연병장에는 수천 명의 병사와 간부들이 칼같이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해 있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들의 눈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과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연병장 단상 위에 서 있었다. 어제 강민철 소장이 자신의 부관을 시켜보내온 것이었다. 내 낡은 청소복 대신 그가 내 저녁식 때 입었던 것과 똑같은 완벽하게 다려진 예비역. 육군 중장 정복 어깨 위에 3개의 별은 새벽 여명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빛을 내는 듯 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웅성거렸다. 그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PX 바닥을 닦던 늙은 청소부가 왜 지금 저 단상 위에 사단장과 나란히 서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강민철 소장이 마이크 앞에 섰다. 전 사단 장병들에게 알린다.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어제 우리 사단 PX에서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 강 소장은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오진규 대위와 전임 관리관 그리고 일부 병사들이 결탁하여 3년간 군수품을 횡령하고 병사들의 복지를 가로챈 사실을 적나라하게 밝혔다. 병사들의 대열이 술렁였다. 그들의 얼굴에 분노가 떠올랐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강 소장이 나를 돌아봤다. 주말마다 너희들을 위해 묵묵히 청소봉사를 해주신 한민간인에게 도둑이라는
천인공노할 누명까지 씌우려 했다. 웅성거림이 분노의 함성으로 변해갔다 하지만 그들의 죄는 밝혀졌고 그들은 어젯밤부로 전원 구속되었다. 그들은 군법에 따라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강 소장이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리고 나는 이 자리를 빌려 이 모든 썩은 뿌리를 드러내 주신 한 분을 너희들에게 정식으로 소개하려 한다. 강 소장이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그는 이 수천 명의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이분은 15년 전 이 사단을 지휘하셨고 대한민국 육군 작전사령관을 역임하신 김진우 예비역 중장님이시다. 연병장에 서 있던 모든 병사들의 숨이 멎었다. 그들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어제 PX에서 나를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갔던 병사들, 나에게 반말을 찍찍 내뱉던 병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강 소장은 나에게 연단으로 나아갈 것을 청했다. 나는 천천히 마이크 앞에 섰다. 수천 개의 눈동자가 나에게 고정되었다. 나는 중장이기 이전에 여러분의 아버지 뻘 되는 그냥 늙은 봉사자였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나는 지난 몇 달간 이곳에서 여러분의 담배꽁초를 치우고 여러분이 쏟은 음료수를 닦았다. 그 과정에서 나는 많은 것을 보았다. 나는 병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나는 나에게 반말을 하고 나를 무시하던 병사들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다. 나는 계급장이 없다는 이유로, 힘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인격을 맘대로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에 화가 났다. 군복은 계급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천조각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안에 사람에 대한 존중과 국민에 대한 헌신이 들어있을 때 비로소 그 군복은 명예가 되는 것이다. 나는 대열 한가운데서 있는 한 병사를 바라봤다. 이준희 일병이었다. 어제 모두가 진실을 외면할 때, 모두가 권력에 눌려 침묵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아닙니다. 라고 외친 병사가 있었다. 나는 이 일병을 가리켰다. 저기 서 있는 이준희 일병이다.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이 일병은 주먹을 꽉 쥔 채 눈물을 참으며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 사단이 그리고 이 군대가 진정으로 강한 이유는 저런 병사가 있기 때문이다. 약한 자를 돕고 불의에 맞서는 용기. 그것이 진짜 군인 정신이다. 나는 강 소장을 바라봤다. 사단장 넷 각하. 이준희 일병에게 합당한 포상을 하게. 그리고 어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애썼던 헌병 박 대위에게도 그 공을 치하하게 알겠습니다. 이준희 일병은 금일부로 1계급 특진을 명하며 사단장 표창을 수여한다. 헌병 박성훈 대위 역시 사단장 표창을 수여한다. 연병장에서 처음으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이준희 일병을 향한 진정한 존경의 박수였다. 나는 그것으로 내 할 일이 끝났음을 알았다. 연단에서 내려왔다. 강 장군이 나를 부대 정문까지 배웅했다. 그의 옆에는 어느새 상병 계급장을 단 이준희 상병이 함께 서 있었다. 각하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강 장군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됐네. 자네는 자네의 자리에서, 이 상병은 이 상병의 자리에서 각자의 임무를 다하게. 나도 이제 내 자리로 돌아가야지. 나는 이 상병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자네가 이 군대의 희망일세 충성. 감사합니다, 각하. 이 상병이 눈물을 닦고 우렁차게 격려했다. 나는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부대를 돌아봤다. 내가 평생을 바쳤던 곳, 썩은 곳도 있었지만 이렇게 건강한 새싹이 자라나고 있는 곳. 내가 차에 오르자
강민철 소장이 부대 전체를 향해 명령했다. 전 사단, 김진우 중장님께 대하여 차렷. 연병장에 있던 수천의 병사들, 간부들, 그리고 정문의 위병소 근무자들까지 모든 이들이 나를 향해 일제히 경례했다. 경례. 충. 성. 나는 차창 밖으로 그들을 향해 조용히 거수 경례를 붙였다. 이제 정말로 나의 전쟁은 끝났다.